자, 이번 시간에는 연말정산시에 적용되는 소득공제 종류에 대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26페이지에 보시면 세액계산 흐름도가 나와 있습니다. 총급여, 총급여라고 하면 급여 상여, 수당, 인정상여에서 이제 비과세 소득을 뺀 금액을 말합니다. 거기에서 이제 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특별소득공제, 그 밖의 소득공제 해서 이제 과세표준을 계산을 하고요.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해서 산출세액을 계산을 합니다. 그 산출세액에서 근로소득세액공제부터 시작해서 특별세액공제까지 적용한 후에 결정세액을 계산하는 과정입니다. 자, 이 과정에서 우리 세무사랑 프로에서 정리해야 될 부분은 추후에 정리하기로 하고 이론적인 내용들을 간략하게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 127페이지에 연말정산 세액계산 요약이 되어 있고 128페이지에도 소득이나 세액공제 요건표가 있습니다. 이거 참고로 보십시오. 참고로 보시고 129페이지에 소득공제 내용과 세액공제 내용 요약이 잘 되어 있는데 이것도 우리 내용 다 정리하신 다음에 실무하실 때 하나의 표로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31페이지에 소득세액공제 신고서 첨부 서류가 있습니다. 인적공제 관련되는 서류들은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 뭐 이런 부분들을 의미하는 부분이고요. 나머지 내용들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료가 제공되는 내용들입니다. 자, 이 부분도 우리 뒤쪽에서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료를 내려받는 과정들을 설명할 때 내용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35페이지에 근로소득 공제입니다. 근로소득 공제는 근로소득을 발생시키기 위해서 들어가는 필요경비에 대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응하는 필요경비를 정확하게 계산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니까 법에서 정해져 있는 방식대로 계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총급여, 인정상여 포함해서 총급여 기준으로 500만 원 이하는 70%를 공제를 하고요. 순차적으로 1억 초과인 경우에는 2% 초과 금액에 대해서 2%만 공제 주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근로소득 공제를 적용할 때 주의할 부분은 두 곳 이상에서 근로소득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때 각각 근로소득 공제를 적용할 거냐는 건데 각각 적용하지 않고 합쳐서 전체 연봉을 기준으로 한 번만 계산을 합니다. 그리고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라 하더라도 월할 계산하지 않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136페이지에 인적공제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인적공제 관련되는 부분은 제가 사원 등록에서 부양가족 소득공제 등록할 때 기본공제와 추가공제에 대한 부분 설명드렸습니다. 자, 그 부분을 참조하시고요. 네 번째, 연금보험료 공제입니다. 국민연금 납부 금액을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국민연금을 납부한 게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공제를 해주겠다라는 거고요. 자, 이 국민연금 납부와 관련되는 부분은 현금주의로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도 중에 추가로 납부한 연금보험료가 있다면 납부한 연도에 소득공제가 된다라는 부분이고요. 근로자가 지역가입자로서 납부한 국민연금이 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공제가 됩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금액에 대한 부분도 우리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정보가 제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특별소득공제입니다. 특별소득공제는 근로소득자만 적용이 됩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관련되는 부분과 주택자금공제에 대한 부분이 적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보험료 공제와 주택자금 공제는 그러니까 기본공제 대상자인 요건, 소득금액이나 나이 요건을 적용을 해야 되는데 보험료 공제와 주택자금 공제는 본인이 지출한 것만 공제가 되기 때문에 소득금액이나 나이 요건은 없다라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본인만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근로 제공 기간 동안만 근로기간 지출한 비용만 공제가 된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보험료 주택자금 공제는 예를 들어서 1월 달부터 6월 달까지 백수로 있다가 7월 달부터 입사했다라고 하면 7월 이후 지출분만 공제를 하겠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그 부분 주의해 주시고 세부적인 내용으로 보면 보험료 공제입니다. 보험료 공제는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전액 공제를 해줍니다. 근로자가 부담한 금액은 전액 공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국민건강보험료 정산 차액을 납부하게 됩니다. 우리가 연말정산하고 나면 보수 총액을 복지공단에다가 신청을 하게 되는데요. 건강보험공단에다가 제출을 하게 되는데 그때 제출하고 나면
연도에 대한 차액을 다시 정산하게 됩니다. 그때 추가로 납부한 부분, 납부한 연도에 소득공제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지역에서 건강보험료 납부하는 경우도 가끔씩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근로자의 경우에는 지역에서 납부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없지만 다른 소득, 이자소득이라든가 배당소득이라든가 또는 사업소득이 많이 있는 경우에, 타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지역에서 건강보험료를 또 내게 됩니다. 그때 납부한 보험료가 있다면 이 부분도 공제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입사 전이나 퇴사 후에 발생된 보험료는 공제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 138페이지에 주택자금공제와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자, 주택자금공제는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주택마련저축공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에 대한 공제입니다. 그래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과 주택마련저축에 가입을 했다라고 하면 불이백이나 원리금 상환액의 40% 하고 300만 원 중에 작은 금액을 공제를 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작은 금액 공제되는 금액과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을 합쳐서 연간 그러니까 최대 1,800만 원, 1,500만 원, 500만 원, 300만 원 한도로 해서 적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차등 적용하는 이유는 이자 적용 방식과 원금 상환 방식에 따라서 차등 적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세부적인 내용으로 보면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공제 적용 대상자를 보면 139페이지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여야 됩니다. 12월 31일 날 무주택이어야 된다라는 부분이고요. 세대주가 공제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이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주택의 범위는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과 오피스텔도 포함하는 개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피스텔까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임차 자금에 차입금 요건이 있습니다. 대출 기간으로부터 차입을 해야 되는데 임대차 계약법상의 입주일과 주민등록 등본상의 전입일 중에 빠른 날을 기준으로 3개월 내에 차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대출 금액이 그러니까 금융기관을 통해서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이 돼야 된다라는 부분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소득공제 금액은 원리금 상환액하고 주택마련저축 불입액의 40% 되는 금액과 300만 원 중에 작은 금액을 공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140페이지에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입니다.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을 해야 되는데요. 해당 과세 기간에 총 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입니다. 이하인 근로자가 해당 과세 연도 중에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세대주입니다. 그러니까 1년 365일 집이 없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사람이 주택마련저축을 가입을 했다면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급여 근로소득자가 7천만 원 기준으로 적용이 되고 있는데 14년 12월 31일 이전에 가입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총급여 7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도 기존 한도 120만 원을 기준으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 받을 수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고요. 공제 대상 상품과 납입 한도인데 공제 대상자 즉 근로자 본인 명의로 가입을 해야 됩니다. 본인 명의로 141페이지에 청약저축과 주택청약종합저축을 가입을 하게 되면 그 가입한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사례 부분에서 동그라미 1번 보시면 연도 중에 해지한 경우에는 적용을 못 받는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참고로 보시고요. 142페이지에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에 대한 공제입니다. 요건을 모두 충족했을 때 적용받을 수 있는데 동그라미 1번 공제 대상자입니다. 근로자가 무주택 또는 1주택을 보유한 세대주여야 되고요. 세대주가 주택 관련 소득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세대원의 구성원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때는 실제 거주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요건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이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주택 소유권 이전 등기일 또는 보존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차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채무자가 해당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의 소유자여야 됩니다. 자, 이런 경우에 적용받을 수 있는데 소득공제 배제가 있습니다. 배제를 보면 세대 구성원이 보유한 주택을 포함해서 근로자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2주택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소득공제를 배제합니다. 그래서 2주택자는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주택의 요건을 보시면 주택의 요건 143페이지에 주택의 요건은 취득 시기별로 2006년도부터 2013년도까지는 기준시가 3억 원 이하고 국민주택 규모 이하로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2014년도 1월 1일 이후부터는 4억 원 이하로 되어 있고 국민주택 규모에 제한이 없습니다. 모든 주택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오피스텔은 언제 취득했든 상관없이 적용하지 않습니다. 주택 수는 2006년도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는 과세 기간 중에 2주택 보유기간이 3개월 이상일 때는 배제를 했습니다. 근데 14년도부터는 그 규정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집이 2주택이면 배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과세기간 종료일 기준으로만 집이 한 채면 무조건 적용해 주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공제 한도는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에 대한 공제 한도는 앞에 있는 두 개 주택마련저축불입액과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공제 40%와 300만 원 중에 작은 금액과 이자 상환액을 플러스해서 한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 규정이 144페이지에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이고요. 고정금리 방식이고 비거치식 분할 상환 방식이다. 금리가 고정되어 있으면서 이자 내면서 원금도 갚아 나가고 있다라고 하면 최고 한도 1,800까지 해줍니다. 그런데 고정금리 방식으로 적용하거나 또는 고정금리는 아니지만 비거치식으로 원금을 갚아 나가고 있다라고 하면 1,500까지 해줍니다. 그럼 이것도 아니다. 즉 변동금리다 라고 하면 500만 원까지 해줍니다. 근데 이제 상환기간이 10년 이상이고 15년 미만이면 어떻게 되냐면 고정금리 방식이거나 원금을 갚아 나가는 방식이다라고 하면 300만 원까지 해주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동그라미 1번에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일시 상환하는 경우에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겁니다. 중도 상환의 경우에는 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그 부분 좀 주의를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145페이지에 외국인 적용 여부입니다. 외국인은 주민등록상에 세대원이나 세대주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참고해 보면 차입금과 주택 명의에 따른 공제 여부 부분이 있습니다. 근로자 명의의 주택과 근로자 명의의 차입금 당연히 공제가 되는 거고요. 차입금과 주택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공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공동 명의의 주택인데 근로자가 차입했다든가 또는 그러니까 근로자 명의의 주택인데 공동으로 차입했다든가 공동주택인데 공동으로 차입했다. 이런 경우에는 본인이 부담한 부분만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자, 146페이지에 그 밖의 소득공제에서 개인연금저축입니다.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가입한 연금저축이 있다면 불입액의 40% 72만 원 한도로 해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자, 147페이지에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 부금에 대한 부분입니다.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 부금은 이번 연말정산 때 직원들은 적용받을 수가 없고요. 법인의 대표자만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의 대표자의 경우에 149페이지에 소득공제 대상자 및 공제 대상 소득금액이라고 해서 있습니다.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가입한 부분들은 모든 대표자가 종합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공제받을 수 있고요. 16년 1월 1일 이후 차입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소득금액 또는 근로소득금액 기준으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법인의 대표자는 근로소득이 7천만 원 이하인 때만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7천만 원 초과자는 적용받을 수 없다라는 부분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공제 한도는 그러니까 사업소득금액이 4천만 원 이하일 때 500만 원, 1억 원 이하일 때 300만 원, 1억 초과는 200만 원으로 소득 수준에 따라서 공제 한도를 달리 적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 공제입니다. 신용카드를 근로자가 재화나 용역의 공급 대가로 사용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 총급여 25%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소득 공제를 적용해 주고 있습니다. 신용카드는 신용카드 범위는 신용카드, 직불카드, 김영식 선불카드, 현금 영수증 뭐 이런 부분이 포함이 되고요. 공제 대상 신용카드 등 사용 금액에서 누가 사용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인데요.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동거, 입양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형제 자매가 사용한 거는 공제를 받을 수 없다라는 점 주의해 주시고, 이때 기본공제 대상자 중에 형제 자매를 제외하는데 나머지 기본공제 대상자는 나이에 제한이 없습니다. 나이에 제한 없이
소득금액 제한 요건만 적용해서 판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공제금액 계산은 뭡니까? 하단 부분에 전통시장, 대중교통, 그 다음에 현금영수증, 일반 신용카드 사용 부분에 따라서 계산하는 방식에 따라서 계산을 합니다. 계산을 하고 공제 한도는 기본 한도 300만 원이 적용이 되는데 급여 수준이 1억 2천 이하인 경우에는 300만 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고요. 1억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00만 원까지만 적용을 해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 공제에서 전통시장 사용분과 대중교통 이용분은 추가 한도 100만 원을 각각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151페이지에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서 포함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포함되지 않는 금액들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신용카드 자료가 제공이 될 때 자동으로 분류되어 있을 겁니다.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될 거고요. 다만 우리가 신경 쓰셔야 되는 부분은 세 번째 있는 부분입니다. 자동차 구입과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자동차 구입 비용은 신용카드 사용금액에서 제외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고자동차를 구입한 경우에는 구입금액의 10%를 공제 대상으로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 좀 챙겨보실 필요가 있겠네요. 자, 152페이지에 동그라미 3번에 혼인 전 배우자가 사용한 거 공제 못 받습니다. 입사 전 사용한 금액 공제 못 받습니다. 맞벌이 부부가 신용카드 사용한 금액은 각각 공제해야 됩니다. 한쪽으로 몰아서 공제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형제 자매가 사용한 거 공제 못 받습니다. 형제 자매 사용분 제외된다라고 있고요. 하단 부분에 그 신용카드 사용 금액과 특별 세액 공제 중복 적용 여부입니다. 의료비는 중복 적용이 가능하고요. 보장성 보험료 중복 적용할 수 없습니다. 신용카드 적용 안 해줍니다. 자, 학원비입니다. 학원비, 사설 학원비 같은 경우에 미취학 아동인 경우에는 교육비 세액 공제나 신용카드 소득 공제 둘 다 해줍니다. 근데 취약 아동인 경우에는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신용카드로 결제한 교복 구입비, 교육비 공제 가능하고 신용카드 가능합니다. 자, 기부금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신용카드로 기부금 결제했을 때 기부금 세액 공제는 가능하지만 신용카드는 공제가 불가능하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53페이지에 고용유지 중소기업 근로자 소득 공제 요건에 해당이 되면 적용하시면 됩니다. 감소된 임금의 50%를 근로소득 금액에서 공제해 주는데 한도는 1,000만 원입니다. 장기집합 투자증권 저축에 대한 소득 공제 2015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분이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공제 배제 사항에 해당되는 155페이지를 보시면 자, 해당 과세 연도에 연봉이 8천만 원 이상이다. 8천만 원을 초과한다라고 하면 적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해당 연도에 원금, 이자, 배당, 주식, 수익증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출하거나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또는 제3자한테 양도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 적용을 못 받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소득 공제한 부분들의 총액이 2,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합 한도에 걸려서 2,500만 원까지만 인정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500만 원 종합 한도 적용되는 내용들이 1번부터 7번까지 요약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 소득 공제와 관련되는 내용들을 요약했습니다.